자, 이번에는 이제 5차 B형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 인물 써보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영토와 관련된 약속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 앞에서 이제 그 성왕이 이제 나당동맹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다. 여기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왕이니까 요 누구는 이제 그 나당동맹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 김춘추와 관련된 내용이죠. 무효왕. 그리고 이때 이제 김춘추가 그 당시 이제 그 신라가 이제 그 나당동을 맺을 때 그때 이제 요 나당동을 맺을 때 했던 약속, 요때 이제 약속은 뭐냐면 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가 차지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대동강 이남 지역의 신라 땅인 걸 약속했다는 거야. 나당동맹 맺을 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 기록이 그 삼국사기에만 있어요. 삼국사기에 어디에 있냐면 거기 이제 중국집 기록이 넣고 삼국사기에 답서린기서라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린기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에 답한 이제 내용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선제께서 친히 백제와 곡을 편정한 뒤에 평양 이남과 백제의 토지를 모두 신라에게 줄 허락했다. 김춘추와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삼국사에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측 기록에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원래 없었던 건데 나중에 삼국사기에 집어넣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자, 하여튼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역사관에 대한 다음은 역사관에 대한 두 교사의 이제 나눈 대화 내용이다. 그래서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아날락파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아날락파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쭉 내용이 있는데, 자, 2세대에 이제 분류되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는데, 구조사하고 장기 지속의 역사예요. 장기 지속의 역사. 그러니까 시간이 뭐 10년, 20년 단위가 아니라 그 뭐냐 되게 긴 100년, 200년 단위 역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한 300년 전부터 이제 거슬러 가서 물질 문명의 어떤 변화가 산업혁명에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요때 이제 이 브루델이 이제 제시한 핵심적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장기 지속의 역사, 장기 지속, 그 다음에 구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세대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와서 뭐가 집단 의식 같은 걸 강조해. 집단 기업. 3세대 배는 그래서 아나학파 3세대 학파는 집단 의식 같은 거를 그냥 강조하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화사와 연결돼 있죠. 또 애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필. 그래서 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피아제 필 할렘 모델처럼 그런 피아제 이론을 이제 역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등용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피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술적 사고나 아니면 설명적 사고 그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뭐 필할렘 모뎀, 삐아제 필할렘 모뎀 해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해갖고 물어본 적이 있지만 필 자체의 그 이론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사지선단 문제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자, 하여튼 필은 사고 양식을 두 개로 있죠. 기술적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설명적 사고 방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설명 방식은 그 구체적 조작기. 예. 여기는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설명적 사고 방식에 해당하는 형식적 사고 때 그 당시 이제 역사적 사고가 제일 발달됐다. 그때 이제 그 시기를 주로 이제 중학교 뭐 그 1-2 학년, 2-3 학년 요 정도 식으로 이제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왜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를 이렇게 구분을 했냐.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학교에서 역사나 텍스트를 뭐냐면 텍스트를 이제 포함된 모든 학습을 논의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어, 잠깐만 요거 오타가 좀 있네요. 잠깐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그 구분하는 학교에서 역사와 테스트 자료를 포함된, 예, 자, 텍스트 자료를 포함된 이제 모든 학습에 논의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나 텍스트 자료를 포함돼서 학교나 역사나 텍스트 자료를 포함된 모든 학습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의 역사적 사고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두 번째 그 옆에 예문 같은 경우에 좀 보면 여기에 이제 설명자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요거 부분을 한번 읽고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 달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6단계로 이제 설명자 학습 모델이 있습니다. 예. 설명은 6단계가 4단계네요. 4단계. 예. 다음은 이미지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12. 필요한 설명적 사고를 하는 설명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과정은 what,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의 상상, 학습 중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설명을 선택, 3. 원치 않는 대안의 체계적인 제거, 문제된 자료와 관련하여 가설로부터의 연역과 추론 등이다. 이 가운데 대안의 체계적인 제거나 연역과 추론은 청소년기 후반기에 나타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학생은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아이디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청소년 중기 이후라고 보았다. 자, 남색책 3.2p? 그래서 여기 피해 의견도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제일 적절한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도 봤죠. 그러니까 다른 그 과목보다 좀 늦게 보는 연령 지체설 같은 거, 잠깐 연령 지체설 이제 주장을 했다는 사람인데, 자, 요거 이제 그래서 설명적 그 문제 해결자부터 이제 볼게요. 자, 이때 이제 4단계 중에 연결시켜서 이제 보면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여기 설명이죠. 예, 설명. 그래서 여기 공통적인 내용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의 상상, 예, 그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단계에서는 가설 같은 것도 이제 적어 놓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학습 중인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상의 설명을 선택하는 그 내용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원치 않는 대안의 체계적 제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거 부분이 이제 뭐냐면 이것도 대안이긴 그 설명이었지만 이건 제거시키고 나머지 부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4단계 이제 내용에서 들어갈 것은 뭐냐면 문제된 자료와 관련하여 가설로부터의 영역과 추론. 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요번에 나온 이제 그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국사 나온 거 있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기 전에 요게 전반적으로 명해전에 있는 잘못된 내용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종계 변무 문제예요. 종계 변무. 그래서 조선 건국 초기부터 약 200년 동안 이게 핵심이 외교의 현안이었는데 이게 종제라는 것은 왕실의 협통과 계보고요. 변무라는 것은 거짓된 것을 잘못 잡는다 내용이야. 그래서 그 당시 명나라 명해전에 보면 이성계가 이민의 아들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근데 실제 가계에 보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민의 아들이 아니라 이재춘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이성계. 우리 이민은 서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갈등 관계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볼 때 이걸 오류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200년 동안 이제 노역을 했는데 매번 이제 조선이 태종 때부터 이걸 이제 좀 고쳐달라고 법무사를 계속 파견했는데 이걸 좀 고쳐주기 위한 그 부탁에 사줬다 했는데 이걸 이제 명나라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고쳐줬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해서 결국에는 곤쳐줬어요. 예. 이게 한참 후대죠. 선조 때 가서 곤쳐줬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요 내용이 뭐냐면 명해전에 나와요. 이 명해전에 보면 홍문현도의 잘못된 기록을 이제 와서 요때 이제 고쳐줬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밑에 위에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종계 변모 관련된 내용들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조선이 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한 그 내용이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실력이 계속 보이죠. 그 태종 때도 보이고 선조 때 보이는데 선조 때 가서야 이제 거욱 고쳐줬다. 이게 1589년 넘어가서 이제 있는데 요게 고쳐줬다는 내용이 선조실록에 나 있죠. 예. 자, 그래서 종교본부의 의의가 뭐냐? 왕실 전통성을 확보하고 이게 조선의 외교적 승리, 뭐 사대 관계 안정,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이 종교변모에 크게 활약했던 역관 출신이 있어요. 선조 때 그 역관 홍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수원. 그럼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왔던 게 종교변문이고요. 근데 종교본문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들, 역사 사실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또 보면 이거 보면 자, 명나라 기억 내용이 알려진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기록 내용 명나라에서 그죠? 예. 이런 잘못된 내용이 명나라에서 조선가 알려진 명나라에서 조선 명나라에서 기록 내용이 알려진 사건. 자, 자신의 세계가 이임의 후손이라는 거. 이게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명나라에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려진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윤희 이초 사건이죠. 윤희 이초 사건. 자, 이 윤희 이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게 잘 알려질 거예요. 이게 지금 기록이 잘못됐다는 걸. 예. 그래서 그럼 윤희 이초 사건이 이제 뭐냐? 자, 요것도 이제 제가 따로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윤희 이초 사건이 그 밑에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윤희 이초 사건은 뭐냐 하면 당시 이제 무관이었던 윤희와 이초가 명나라 사신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명태조 주원장에게 이성계와 공양하기 짝짝꿍돼서 명나라를 친다. 이런 엄청난 거짓복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명나라 예부를 통해서 뭐냐 고려의 사신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그 윤희 이초 사건을 캐보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계아파 온건 계아파들 그러니까 온건 사대부들이 이제 연결돼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련돼서 이제 온건 사대부들은 급진파 사대부 입장일 때는 이제 정적이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뭐냐면 이색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재관 그 사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 이초 사건을 계기 위해서 이색 등 이제 상당수 온건파 사대부들이 뭐냐면 제거가 됐다.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정몽주가 바뀌었죠. 원래 정몽주는 뭐냐면 정도정과 함께 이제 이성계를 이제 지지했던 사람인데 윤희 이초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건파 사대부의 지도적 인물로 부각이 됐던 거죠. 이게 정몽주가 온건파 사대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그 사건이 윤희 이초 사건이고 또 앞에 이제 폐가입진 문제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제거된 그 당시 이제 제거된 쫓겨난 이색 같은 그 무리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치로 죽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숙청시킨 사건이 또 이색 윤희 이초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저기 뭐냐면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윤희 이초 사건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윤희 이초 사건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여기 그 가정에서 이제 이런 종교 병무 같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잘못되는 식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리얼 스미고 종교 변모 사건이 이제 뭐냐면 알려진 사건, 명나라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어, 알려진 사건은 윤희 이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윤희 이초 사건은 그 당시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이런 것도 해서 이제 종교 범죄 사건하고 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지역이 명예 영토를 편입시키려고 할 때 내걸었던 명분이 뭐냐. 자, 요번에 철령이 관련된 내용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철령이 때 철령이 이북이 원래 이제 원나라 속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나라가 원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원나라 영토가 명나라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철령이 이제 그 뭐냐 기속 사건 때 그렇게 내걸었던 명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령 이북은 원래 원나라에 속한 지역이고 모든 요동이 기속시킨다. 원나라를 계승한 명나라가 그 땅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논리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심포샘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윤희 이초 사건과 함께 그 관련된 내용들인데 일단 심포샘에 있는 윤희 이초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잠깐 주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주가. 요 주가 아니라 13번이 여기도 가야 되거든요. 이 철령이 쪽이 아니라 여기 있는데 여기 윤희 이초 사건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일단 자, 이게 심플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잘못 읽었네. 그럼요. 이게 유치 아닌데 13. 공양왕 2년 1390 윤희와 이초가 이성계가 옹립한 공양. 왕은 종실이 아니라 이성계의 인친이라는 것과 이성계 등이 장차명을 치려한다는 것, 그리고 이색 등 고려의 상들이 이에 반대했다가 유배되거나 살해되리라는 것 등을 명나라에 고소한 사건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려에서는 대규모 옥사가 일어나 이색을 비롯하여 연루된 사람들이 유배되거나 국문을 당하고 옥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색이숭인 권근 이림을 비롯한 구세력이 대거 방출되었다. 신부샘 3권 163P-164P. 예, 이렇게 있고요. 잠깐만요. 아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성계 인척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이민의 아들이다 내용이 그 윤희 이초가 이런 식으로 모략질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성계 인척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추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거 13번 이쪽으로 이제 옮기고요. 이제 계속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이게 요거 했죠. 그래서 디귿의 명분이 그러니까 폐가 입진 명분이죠. 고조사 구성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조사 구성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요. 우왕과 차왕에 대한 기록이 그 세가가 아니라 열전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신우, 신창 이름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뭐냐면 신돈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뒤에 시호도 안 붙였죠. 그래서 이름이 신우, 신창 해서 우왕, 창왕 이렇게 한 거예요. 우왕, 창왕은 그 시호나 시호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묘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세가가 아니라 열전에도 신하의 열전, 이 보통 인물의 열전에 이제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다음은 이제 고대 그리스 정치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크레이스테네스죠. 예, 그리고 크레이스테네스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 들어갈 공통적으로 들어갈 인물 크레이스테네스 니은 조치의 정치적 목적과 영향. 그래서 여기 보면 부족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혈연적, 지연적 특권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거고, 영향은 경제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균등하게 혼합된 행정단위 안에서 아테네의 모든 정치 군사적 활동에 기반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00인의 이제 그 구성 방법을 이제 근데 그래서 이 니은에 들어갈 500인의 구성 방법. 종전에 이제 그 혈연적 부족에서 5개 혈연적 부족에서 각각 100명씩 착취해서 혈연적 부족에서 4개씩 해가지고 100명씩 착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부족 10개를 각각 50명씩 착수해가지고 500인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클리스텐네스의 개혁, 500인 회라든지, 그 다음에 부족제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여기에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련된 사료들이 쭉 있거든요. 자, 클리스텐네스 개혁 보면 여기 보면 부족제 개편 그리고 여기 500인의 평해 그리고 도편 추방제 이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사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이제 챗GPT 학습을 좀 해볼게요. 요 부분은 중요한 거니까. 예. 자, 마지막 인증번호, 네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네 번째 인증번호 17번이에요. 다음은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과 그 의의를 상세히 정리한 전체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는 기원전 508-507년경 참주정을 무너뜨린 후 아테네 민주정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핵심적인 개혁가입니다. 그의 업적은 기존의 혈연과 지연에 기반한 귀족들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고 을 정치의 중심 단위로 재편한 데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핵심 사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개혁의 배경, 이사고라스와의 권력 투쟁. 클레이스테네스는 명문 알크마이온 가문 출신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참주 히피아스 히피아를 축출한 후 귀족파의 리더인 이사고라스와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밀리게 되자 그는 귀족이 아닌 일반 민중, 의 지지를 얻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료 1. 민중을 편으로 끌어들이다. 헤로도토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사료는 좀 역사에서 넘어갈게요. 예.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동기를 다가 스파르타의 힘을 빌려 그를 추방했으나 민중이 걸기하여 이사고라스와 의 개혁이 순수한 이상뿐만 아니라 이사고라스와의 정치적 투쟁에서 지연, 혈연, 타파. 클레이스테네스 개혁의 가장 핵심적이고 혁명적인 조치입니다. 그는 귀족 세력의 기반이 되던 기존의 4개 혈연 부족을 해체하고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10개의 행정 부족을 창설했습니다. 문제점. 기존 부족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강력한 귀족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개혁 방식히스, 트리티스 제도. 데모스, 아테네 전역의 마을 촌을 데모스라는 기초 행정 단위로 삼았습니다. 30개의 이 데모스들을 모아 3개의 광역권, 도시, 해안, 내륙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다시 10개씩 묶어 총 30개의 트리티스 3분의 1을 만들었습니다. 10개의 부족,
이 30개의 트리티스를 추첨을 통해 도시 1 플러스 해안 1 플러스 내륙 1씩 묶어 총 10개의 새로운 부족을 구성했습니다. 사료 2. 부족 개편의 방식.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인의 정죄에서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픈 쿼트. 그 클레이스테네스는 모든 주민을 4개의 부대신 10개 부족으로 나누었다. 또한 영토를 3개의 구역 크리티스로 나누었는데 10개는 도시 주변 도시, 10개는 해안, 10개는 내륙에서 취했다. 그는 이 30개 구역에서 3개씩 각 지역에서 하나씩 추첨하여 한 부족을 만들었으니 각 부족이 모든 지역, 도시, 해안, 내륙의 한 부분씩 갖도록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인의 정체 제21장 2여 4절 클로스 쿼트. 해설 이 개혁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귀족이 자기 지역 사람들만 모아 세력을 형성하는 것 지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혈연 시족이 아닌 거주지를 시민권의 기반으로 삼아 아테네 시민이라면 출신성 성분과 상관없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는 이소노미아, 법 앞에 평등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핵심 업적 500인 평의회 창설. 클레이스테네스는 새로운 10부족 체제를 바탕으로 아테네의 핵심 행정기구를 재편했습니다. 솔론의 400인 평의회 폐지. 기존 4개 부족에서 각 100명씩 뽑던 400인 평의회를 폐지했습니다. 500인 평의회 창설. 새로운 10개 부족에서 각각 50명씩을 추첨으로 선발하여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평의회는 아테네의 최고 의결 기구인 미네클리시아의 상정할 안건을 미리 준비하고 국가의 일상적인 행정을 총괄하는 강력한 기구였습니다. 사료 3. 10부족과 500인 평의회 헤로도스. 헤로도토스는 부족 개편과 평의회 창설을 명확히 연결하여 기록했습니다. 오픈 쿼트, 원문 번역.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인들을 4개 부족 대신 10개 부족으로 나누었다. 그는 또한 평의회를 400인 대신 500인으로 정하였으니 각 부족에서 50인씩 선출했다. 헤로도스 역사 제5권 69장 클로스 쿼트. 부족당 50명씩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10부족 개편이라는 구조가 500인 평의회라는 정부로 직접 이어지게 설계했습니다. 이는 귀족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추첨을 통해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의 핵심 원리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4.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밑에 뭐 도평 추방지에 있는데 한번 이제 참조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더 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추론형 문제요. 고조선 영역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백지도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문제를 이제 보면서 답안을 풀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교사가 해야 할 기억에 들어갈 학습 안내 내용을 제시할까. 자, 이 학습 안내 내용은 요게 이제 이 학습 활동 전개와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그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이거 한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 시대 대표 유물 알아보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학습 안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만 이제 제시한 거야. 요거 제외하고 요거 내용을 여기다 이제 예시하고 요거 제외하고 또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이 있고요. 네, 내용을 바탕으로 쓰시면 돼요. 보고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니은 수업에서 교사가 사료를 제시할 때 고려해서 해야 할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니은은 이제 여기 보면 쭉쭉 이렇게 보면 잠깐 이게 뭐야? 니은 수업이니까 니은 수업 어디 있어요? 여기 니은이. 예. 어. 자, 여기 보면 니은을 제가 표시를 잘못했어. 예. 니은 일반적 니은 수업이니까 잠깐만요. 예.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인데 약간 니은이니까 이걸 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걸 제가 안 집어넣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 수업에서 교사가 사료를 제시할 때 고려해서 했던 것은 이제 한데 이게 이제 잠깐만요. 내용을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 자, 여기 보면 사료학습이 여기 있는데 괜히 제가 적어놓고도 이렇게 헤매네. 그래서 사료학습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일반적으로 교사가 이게 그 사료를 제시할 때 고려해서 할 거, 사료학습에서 사료를 제시할 때 고려할 점을 쓰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파란 책이나 이제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을 쓰면 되는데 이거 자료 기초에 나왔던 그 사료학습할 때 고려할 점. 학생들이 해석할 수 없는 외국어나 한자어를 현지어로 바꾸고 사료에 등장하는 역사 용어나 제도, 인물, 사건 등의 설명을 덧붙인다.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걸 제가 못 찾아가지고 하면서 제가 써놓고도 이렇게 못 찾았어.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되고, 자, 이 교사가 가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성적평가를 제시할 때 학생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발문 내용. 자, 여기가 이제 가학습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발문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참고 알아두세요. 항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항공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이름을 당군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역사의 의미가 뭘까? 기역에서 미은에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 모습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정하는 예문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기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표현이 잠깐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표현을 좀 고칠게요. 이게 숫자가 기흥, 니은이 아닌데, A와 C거든요. 예. 추천하겠습니다, 답을. 그래서 이게 A부터 해서 B, C, 이렇게 이제 이거든요. 예. 요거 좀 수정할게요. 예. A에서 C. 예.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표기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나 수업 자료 유형을 학생들의 과제로 제시할 때 지도할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 관련된 학습자는 백지도죠, 백지도. 그래서 이때 백지도의 지도를 할 때 제시할 때 그런 지도 내용이 뭐냐? 지도 내용. 요거는 이제 그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 보면 백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써넣어서 특정 주제의 역사 지도를 완성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등형 문제와 사회학습, 그다음 백지도 관련된 내용을 좀 혼합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내용 볼게요. 7번 내용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염촌론 있죠. 이 염촌론 관련된 논쟁이야. 염촌 논쟁. 그래서 한무제 정책에 관련된 논쟁으로 쓴 염촌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그 학원 사료를 이제 좀 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있는데, 가는 이제 주로 이제 상호양이 주장한 거야. 그래서 종전에 무죄가 했던 이제 그 뭐냐 염과 철의 전매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 문학자,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이건 이제 그 너무 세금도 많고 백성들에게 이런 폐를 끼친다.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염인 쟁리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금지해야 되지 않냐? 금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획 관련 인물 써라. 기획 관련 인물은 이제 여기 그 상호양이야. 상호양. 그다음에 상호양은 어사대부를 이제 그 당시 맡고 있었죠. 상호양. 그다음에 디귿을 지원했던 인물. 이 문학을 지원했던 인물은 그 당시 외척세였던 각강이죠. 각강. 각강은 이제 상호양을 견제시켜서 했던 거고. 자, 요 가와 나에 관련된 논쟁이 일어난 배경을 정치적 측면에서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그 당시 내조와 외조 간의 어떤 정치 충돌에서 비롯됐다. 여기 상호양의 외조 세력과 그 다음에 각강의 내조 세력들이
충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 대한 그 염철제, 그러니까 염철에 대한 그 전매제에 관련된 인식 이렇게 보는데 상호양은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이게 이제 국경 방어에 큰 필요가 있다. 외적을 속내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염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멸 통해서 국경 방어에 비용을 대야 된다. 이런 논리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당시 문학 같은 유학자들 볼 때는 이거는 그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죠. 요렇게 이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염철대 전매제에 관련된 인식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신동계에서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 정책 배경을 적어놨네. 네, 정책 배경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것도 잠깐 관련돼 가지고 줄을 좀 곤칠게요. 이게 요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약간 불편하게 돼 있네. 예전은 직관적으로 돼 있더니 이게 예, 하여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면서 약간 이제 복잡해졌어. 예. 자, 그래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또 사료를 이제 찾아봤거든요. 자, 염초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자, 요 부분이 이제 염철제 주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한무제 때 유산이었던 그런 이제 연철 전매제, 뭐 군수법, 평균법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요걸 계속 계승해야 된다는 입장이 상호양이고, 이 법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죠. 근데 이에 반대했던 이론은 유학자 출신, 문학 출신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훅로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백성의 삶의 문제, 농업 문제 같은 것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이제 주고받으면 논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염찰 논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또 나올 수가 있어.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그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다음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는 IT 독립문, IT의 독립선언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는 이제 시몬 볼리바르의 포구몬과 관련됐네요. 남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자, 기획을 주도한 인물 쓰시오. IT 독립을 주도한 인물은 어, 투생 누베르투예요. 투생 누베르투. 그래서 이제 검은 나폴레옹이라고 이제 불렸던 인물인데, 자, 여기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자, 투생 노무의 그 누베르투 여기 있고 그다음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 맹그 그러니까 이제 현 아이티에서 노예로 이제 태어나서 노예혁명이 일으켰는데 여기 노예로 태어났다보다는 노예는 이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흑인 출신이긴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이제 자유노예 같은 자유흑인들 왜냐면 다 흑인이라서 노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자유롭게 사는 그 흑인들도 있었어요. 그 출신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자, 하여튼, 1792년에 이 투생 누베르트를 통해서 IT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했고, 요 당시에 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생도맹고 헌법을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등장하니까 국민공예 때 이제 인정한 그런 아이티의 독립을 또 부정하고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투생 느베르트가 이제 뭐냐면 잡히고 죽은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계승자들이 결국에는 이 혁명을 이어받아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1804년에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자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인 아이티를 이제 독립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IT 독립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몬 볼리바르가
건국한 국가. 이게 뭐냐면 뭐냐면 베네수엘라야. 대콜롬비아야. 예. 그래서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볼리바르가 만든 대콜롬비아 공화국 밑에 있죠. 그래서 그날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스페인 봉기 혼란이 틈타니까 그때 이제 식민지 출신이 백인 출신이었던 크리올가 같은 이제 이런 어 그 사람들이 여기 남 스페인에는 독립투쟁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중심 인물이 뭐냐면 산 마르틴과 그 볼리바르 이 두 명인데 특히 볼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의식해서 미국 연방 국가잖아요. 미국 같은 이제 큰 공화국을 연방공화국을 만들자 하나 통일된 공화국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구상으로 그 당시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이때 대콜롬비아 공화국은 오늘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이게 통합된 그 나라야. 되게 큰 나라죠. 자, 그래갖고 이제 몇 개 나라를 통합해가지고 이런 그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내분을 해서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 사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콜롬비아 볼리비아가 나중에 이게 해체됐다. 그런 내용들 이제 저기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파나마해를 개최해서 남녀 통합 노력을 했긴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당시 디귿 인물이, 이제, 속한 계층이 신민지에 당한 차별을 쓰고, 그러니까 이 크리올로 계층이죠. 크리올 계층들이 어떤 그 차별을 받았냐? 신민지의 주요 지체가 모두 에스파냐에 파견된 관리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높은 직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획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IT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물론 이제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이 코드가 맞을지는 몰라지만 흑인들 아니야. 흑인들 예전에 자기 뭐냐면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노예 반란을 인식해가지고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느니 우리가 먼저 선술 쳐가지고 독립하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은 이제 몽고에 왔던 여러 사절단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다음은 중국사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여기 이제 기획에 관련된 인물은 카르핀이죠. 카르핀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그 초원길을 통해서 몽골과 그 서유럽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통상과 관련되어 보면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 관련된 디귿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누구냐면 누브르크 여인계 누브르크.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읒과 디귿의 이름. 기읒은 이제 카르피니, 그 다음에 디귿은 누브르크 이렇게 있고 기읒이 몽고에 파견된 이유를 나 내용을 고려해 쓰고 자 기읒이 왜 그 몽고에 파견됐냐 자 이때 이제 교황 이노케트 4세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가 그런데 그때 이제 몽골군에 받았기 때문에 몽골족이 자기를 다시 침입할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군의 침입 이유를 알기 위해서 파견한 거예요 그 주 내용이 예.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몽골의 실체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겸사겸사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을 당시 몽골군이 이끌었던 사람이 누군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대들이 그리스도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속한 수많은 나라를 침공하여 끔찍하게 파괴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 이제 유럽을 이제 파견한 내용이죠. 유럽에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예. 크리스도교는 이제 유럽 침공이죠. 유럽 국가.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때 바투의 원정군하고 관련되죠. 바투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디귿이 저수지 여행기의 사유적 가치, 누비 여행기의 사유적 가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3세기 중앙아시아 및 그 당시 몽골 공원의 사정과 지리, 풍습, 언어 및 종교 등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요거 뭐 교과서하고 이제 한의중에 있는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냈어요. 일단 이제 1차 개헌헌법, 그 2차 개헌헌법,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재헌헌법은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그 뭐냐면 그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1차 개헌헌법과 2차 개헌헌법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 한 두 문제 더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발췌 개헌 있고 그다음에 여기 4.4 5.2 개헌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발췌 개헌과 4.4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발췌 개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전쟁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도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직선제도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4.4 5.2개월은 이제 원래 그 재선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삼선을 가능케 하죠. 그래서 부칙조약에 초대 대통령에서 중요한 철폐한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삼선 이상을 계속 독재체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4 5.2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처럼 이제 투표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4.4 5.2 원칙에 따라서 그 뭐냐면 이렇게 135명이다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통과시켰죠. 부결된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챗GPT 학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이승만 정부 시기 발췌 개헌과 4.4 5.2 개헌 54에 대한 상세 설명과 헌법 조문 사료를 포함한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 제1공화국의 발췌 개헌과 4.4 5.2 개헌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두 개헌 모두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무리하게 변경한 사례입니다. 관련 사료 헌법 조문과 함께 각 사건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발췌 개헌, 1952년 제1차 개헌, 전쟁 중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행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발췌改세는 정부가 발의한 안과 국회가 발의한 안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혼합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셔, 배경 및 전개. 배경,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거 탈락하고 야당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센주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1952년 대선에서 재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목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재선을 노렸습니다. 부산 정치파동, 6.25 전쟁 중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는 개헌안 통과를 위해 무리수를 둡니다. 비상계엄 선포, 1952년 5월 정부는 공산 게릴라 소탕을 명목으로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야당 의원 체포. 개헌에 반대하던 야당 의원 50여 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가 강제로 연행하고 이 중 10여 명을 국제공산당 관련 혐의라는 죄목으로 구속합니다. 공포 분위기 속 표결. 헌병과 경찰이 국회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금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결국 1952년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안과 야당 내각 책임제 안을 절충한 기괴한 발췌 개헌안이 기립 표결 의원들이 일어서는 방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사료 제1차 개헌의 핵심 조항. 이 개헌으로 인해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무원 불신이 영국대 과거의 요소가 뒤섞인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픈 쿼트.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공포.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 당시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국회는 민의위원과 참의위원의 양원으로서 구성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의 2 국무총무위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의원이 국무원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Close quote. 사료에서 보듯 제53조는 이승만의 목표였던 대통령 직선제와 1차 중임 허용을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야당의 요구였던 양원 37조와 국무원 불신임권 제70조의 이의를 받아들여 발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참의원은 임기 내내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민의원 단원제로 운영되었습니다. 2. 4.4.5입 개헌 1954년 제2차 개헌 헌법 개정 정족수를 수학적 궤변으로 통과시킨 초대 대통령 종신 집권 개헌 4.4.5 개헌은 발췌 개헌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이 3선 나아가 영구 집권을 위해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없애려 한 사건입니다. 배경 및 전개. 배경 1952년 발췌 개헌 헌법 사료 1 제53조 3은 대통령 임기를 1차 중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1956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려면 당시 초대 대통령은 이 조항을 폐지해야 했습니다. 목표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결 11월 27일 당시 국회의원 재적 인원은 203명이었습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계산 203명 가의 23, 25, 135.3333 명. 따라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자연인 기준으로 136표가 필요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떨표. 부결 선포 136표에 1표가 모자랐으므로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는 개헌안은 부결되었습니다라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궤변과 번복 11월 29일 4.4.5입 논리 이틀 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135.333이라는 숫자는 수학의 4.4.5입 반올림 원칙에 따라 0.333은 0.5 미만이므로 버려야 한다. 따라서 3분의 2는 133 단명이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정족수가 135.333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133 6명이 맞다는 법률적 상식을 무시한 궤변이었습니다. 부결 번복. 자유당은 국회부의장의 부결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부결 선포를 취소하고 개헌안은 135표로 가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료 제2차 4.4.5입 개헌의 핵심 조항, 이 궤변을 통해 통과된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 쿼트 대한민국 헌법 부칙 후배 54년 11월 29일 공포.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당시 제55조 제1항 단서는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즉 초대 대통령은 1차 중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설 이 사료는 헌법의 본문이 아닌 부칙 조항입니다.
이는 특정 1인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만 헌법의 핵심 원칙 임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인련 입법의 극치였습니다. 이로써 이승만은 1956년 대선, 나아가 영구적으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일하기보다는 비논리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목적, 요약, 네, 자, 항목, 그래서 발췌부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는 이제 재헌헌법이거든요. 네, 그 재헌헌법에서 그 당시 나의 개혁, 발췌 개혁을 개헌한 정치적 배경을 두 가지로 서술해 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그 첫 번째로는 그때 이제 1950년 실시된 국회의원선, 그러니까 6.25 직전 바로 그러니까 6.25 이후가 아니라 직전에 그 2대 국회의원 선거가 했는데, 그때 이제 1대 국회의원의 이제 재원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만에 이제 2대 국회의원 선거가 했는데, 그때 이승만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당선됐어요. 특히 무소속에 예전에 이제 혁신계 사람들이 이제 50 단독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요때는 참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이성계 이승만 세력보다는 반대하는 게 반이승만 세력들이 이제 대거 국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국회에서 간선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중에 뭐 국민 방위군 사건이니 거참 민간인 학살 사건이니 하면서 이승만의 여론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 이승만에 대해서. 자, 이런 정치적 배경 이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보다는 이제 어디로 여기 국민의 이제 직선제로 뽑는 이제 발제계로 넘어갔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 중에 도시 지역은 반 이승만 세력이 되게 강한 반면에 상대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승만은 이제 지지도가 높았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농업사회였잖아요. 농민들 비중이 높고 하니까 이게 직성제로면 자기가 될 거라 생각해서 발췌 개헌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의 내용의 정치적 의미를 이제 기술해 볼 것. 여기에 이제 불칙조약의 이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그러니까 이헌법 공포 대통령은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에 한해서 요 내용, 재선 이상 그것은 삼선을 못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제외시킨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항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예, 55조니까 여기에는 1차 중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임할 수 있다고 그 이상은 못하잖아. 삼선은. 그래서 이제 이걸 제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권력구조 재편 관련된 내용들, 4.4.5입에서 권력구조 재편 과정은 이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다개혁 이후에 이제 조립된 야당 두 개.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야당이 두 개가 조립됐죠. 민주당이 있고 하나가 진보당이에요. 아, 그래서 두 개의 당이 저기 뭐냐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밑에 줄 17번에 있죠. 예. 자, 조 17번에 보면 사사육개헌으로 자유당의 장기 집권이 가시화되자 거대 단일 야당이 결성하여 맞서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사육개헌 자유당의 장기 집권이 가시화되자 거대 단일 야당을 결성하여 맞서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와 반공주의를 내세워서 민주당이 결성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민주당 안에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보수적인 성격이고 반공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혁신계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을 더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된 혁신 세력들이 평화통일을 내세워 진보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알고 있는 조봉환 같은 사람이 중심이었고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 내용은 이제 일단 진울이죠. 예, 보조본을 썼던 게 진울이고, 자, 이때 뭐 언론 시내문, 성적 등지문 이런 것들 이제 다 진울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원독 시내문에서 강조되는 건 불교 사상은 뭐냐면 그 하엄 사상이에요. 하엄 사상.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적 등지문에 관련된 수행 방법 두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이제 교과서 나와 있는 이제 도노 점수, 그 다음에
정해쌍수 이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어디 있냐면 그 밑에 심프샘에 있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성적 등지문. 그래서 뭐 복잡한 종교적 교리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해드리지 못하겠고 간단한 이렇게 요 설명 부분 제가 예전에 기본 강의 시간 때 좀 얘기하거나 그 강독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3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 등지문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원독 신해문, 성적 등지문, 가나 경정문 중에 그 성적 등지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독 신해문도 있네요. 예. 원독 신해문도 볼게요. 다음은 이미지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18. 성적 등지문은 샘문 중 가장 기본적인 실천 수행법인데 인간의 본성을 돈호한 다음 정해 디용디연을 등지던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울이 20대 전반에 해능 회능의 단경단징을 보다가 깨달은 뒤 주장한 것이다. 원돈 신해문은 화엄 사상을 도입하여 화엄과 선이 근본에 있어서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인데 선교 대립을 지향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신부샘 3권 467p. 예. 그래서 예전에 고려 시대 때 이제 불교 사상 관련돼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요거 진울 사상을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깐 이제 잠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볼 게 그 앞에 이제 수행 방법 중에 그 정해쌍수하고 도노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노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전진적 수행을 하는 것이 점수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돈을 중시하는 그 남존성과 그냥 점수를 중시한 북종성이 이제 대입어였는데 진울 같은 경우에는 요 그 남종선의 의견 도노를 이제 강조하고 했다. 그래서 먼저 깨달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 계속 수행을. 그래서 남종선의 의견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할 때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도노는 마치 선종 거고 점수는 교정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도노나 점수나 다 선종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다만 이제 종파에 따라서 그 남종선 같은 경우에는 도노, 북종선은 이렇게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진우는 교통 정리를 했죠. 먼저 도노가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점수다. 이렇게 이제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정해쌍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한 곳에 고유한 어떤 집중력, 고유함 이런 것들이고 일종의 이제 이거는 이제 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라는 것은 지혜, 사문의 본질과 마음의 본성을 꿰트는 통찰력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경전을 통해서 이끌 수 있는 거고 정이라는 것은 어떤 참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이제 참선과 경전을 통해서 을 동시에 닦아야 된다. 정해쌍수의 내용이죠. 그래서 고유함과 자각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둘을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참선도 하면서 그 다음에 경전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지혜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교손 통합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해쌍수문이 잘 나와 있는 것이 견수 정해 결사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수 전해 결사문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 사료 1번에 정가의 정의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 정해 결사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이제 끝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6차하고 7차 모의고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 정도에 제가 이제 뭐냐면 모의고사를 문제지하고 답안을 그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